교회 언니 팬미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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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는 몸입니다. 네, 몸 아니고 몸, 네. 목 아니고 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몸이 참 많이 소외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을 나누면서 그렇죠. 영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마치 육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제 생각을 썩어질 몸,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썩어진 몸뚱아리, 뭐 잠은 죽어서 자지. 죽어서 자지. 나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 같아요. 이 몸의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몸과 잘 화해하고 몸이 또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잘 듣고 또 몸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우리 혹시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도 일종의 저는 자아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아, 뭐 마음 이런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그걸 주로 이제 머리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50이 넘고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내 한 축의 몸도 자아인데 그동안 너무 돌보지 않고 머리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중요성을 알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고 좋은 것도 먹이고 네. 또 좋은 것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뒤늦게 또 요즘에 추앙하는 용어가 유행이잖아요. 뒤늦게 막 추앙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곁을 내어주지 않죠. 곁을 내어주지 않고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친해지고 싶지만 저하고 밀당하는 것 같아요. 몸이 밀당하는군요. 네. 네. 서름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너무했죠, 몸이. 네. 그죠? 저희가 상담학,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병은 신체화 증상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 정말 몸이 아픈데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이것을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누적되어서 표현된다. 신체화 증상이 다양한데 우리 사실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한테는 두통으로 오는데 교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저는 두통이 있어요. 저는 시야도 약간 시력이 조금 너무 이렇게 명료해지지 않고 그리고 호흡도 좀 짧아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소화기관 이제 그렇죠. 장이 맞아요. 예민해지고 네, 그렇죠. 뭐 이런 호흡곤란, 두근거림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50% 정도 나타나는데 이 중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제 병명,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병명을 가진 사람은 5%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근데 진단이 안 되는 사실은 마음속에 있었던 걸로 몸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신호에 민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고요. 또 여성들이 저는 이제 섭식장애 내담자들이 좀 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있거든요.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가 왜 여성에게만 일어날까? 주로 거의 대부분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조차 결국은 사회나 미디어에서 여성의 몸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에 따라 우리가 특별하게 몸에 대한 신체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네. 한국은 조금 더 힘든 게 한국은 아주 빼빼 말라야 아름답다고 하고 또 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기분 좋아하고 또 한국은 특별하게 이제 살쪘다는 말을 이제 아무렇지나 않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래? 뭐 왜 이래? 관리 좀 해야겠어. 왜 이렇게 살쪘어? 뭐 후덕하다, 육덕지다. 미디어에 나올 때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과연 그러한 사회적 시선과 상관없이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광고 하나 알려드리는 거,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광고가 도구 광고인데, 여성들을 방 안에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외모를 설명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 엄마, 아빠, 가족들, 친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를 얘기해요. 뭐 나는 눈이 뭐 찢어지고, 뭐 코가 크고, 뭐 이빨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 옆에서 화가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옆방에 데려가서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그려서 두 개를 보여주는데, 그 광고가 되게 인상적인 게, 처음 본 사람이 얘기해 준 게 내 초상화에 가까워. 나는 굉장히 못생기게 그렸어요. 여성의 경우. 이게 남성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못생기게 여성은 그린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그려주는 게 나를 맞을 정도로. 그래서 그 도구 광고 이름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봐주세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좀 더 민감할 것,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나누어서 뇌를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뇌 스캔을 이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뇌의 어떤 회로가 지금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뇌의 회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감정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아동학대를 경험했거나 뭐 성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감정인지 불능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위장장애가 있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이제 아니 몸에 이제 어떤 이상, 신체화 증상으로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다 이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면 좀 주로 이제 여성들이었는데, 그 여성들은 특히 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리도 하고 하면서 몸이라는 도구가 훨씬 더 이제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요한 어떤 도구여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지만 여성들에게 특히 그것이 잘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몸에 남아있는 것은 어디로 가지 않거든요. 그걸 내가 알아차려주고 내가 그걸 만나줬을 때,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얘가 조금은 이제 더 발현이 되기도 하고 더 이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몸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몸은 당신이 알 수 없는 것을 몸은 다 기억하고 있다. 몸은 세포 다 저장하고 있어서 훨씬 더 몸이 당신보다 정직하다.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억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더 신경을 써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또 알려주는 중요한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의 언어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주의 책에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병원을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하고도 연결돼 있고 과거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것이 너무 복합적인 것이어서 내가 왜 머리가 아파요?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명을 받기 위해서, 물론 뭐 의술이 좀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좀 더 짧아졌겠지만, 근데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병원을 몇 군데 내가 다녀도. 그래서 그런 좀 답답함. 특히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에 비해서 아무래도 덜 연구되어진 측면도 있겠고, 역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몸이 주는 여러 좀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체화 증상, 아까 이제 질문에서 제가 갑자기 뜬 해가지고 다 넘을 텐데, 사실 저도 있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몸은 기억하고 있어.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저는 예전에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랬는데 공부 안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만병통치약이죠. 네, 맞아요. 하여튼 저는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되게 현명한 분이셨어. 공부 그만하라. 이 그렇게 꽉 깨물고 자지 말라고. 무슨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 치아와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힘들어서 그래서 네. 이를 꽉 깨물고 자고.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알아. 이렇게 오신다고. 제가 발견했죠.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얘기가 늘 저한테 남아 있거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막 추상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가 내가 내 몸을 나를 사랑하는 데 어떤 수치를 한다면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종종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욕탕에서 너무 자기 몸을 너무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때를 닦고 계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얼굴은 특히 막 온갖 걸로 다 떡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그냥 뭐 바디로션 하나도 잘 제대로 안 바르죠. 이 불평등이 내가 몸을 다루는 데에서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는 그리고 특히 요즘 제가 이제 중년이 되니까 손에 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손은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인데 진짜 핸드로션 하나도 아깝다고 잘 안 썼구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내가 나의 몸을 골고루 공평하게 돌봐주는 게 뭘까. 이런 아주 베이직한 차원의 고민이 들었고요. 나아가서 하나 더는 왜 성경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볼 때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나 어디 가서 공동체를 볼 때, 우리는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체, 정말 지체라는 것이 몸의 한 부위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은 더 귀하게 여기고 어느 것은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공동체성으로 확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 목욕탕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좀 일화가 있는데 제가 10년간 유학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고생했으니까 한국 가기 전에 꼭 이걸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는데 LA가 가까운 LA에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한국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데려가셔서 저를 그분은 이제 돈만 내고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뭐 이렇게 그 세신이라고 하죠. 예. 처음 해봤어요, 저는. 전체 뭐 마사지도 하고 뭐 세신도 하고 머리까지 감겨주시고 이걸 하는데 제가 그거 받으면서 울었어요. 나한테 눈물 나겠다. 네. 지금 들어도. 아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도 울었지만 네. 내 몸을 이렇게 그렇죠. 이분이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 이 세신하시는 분이 장로님도 감사하지만 이 세신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너무 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 돌보지 않은 건가요? 그건 더 네글렉트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다시 하시고 다시 다시 한번, 세신을 내 네. 스스로 세신을 예. 그래서 그런 또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몸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수고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르지만 별로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돌보듯 네. 엄마의 돌봄에 대해서. 정부름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냥 그런 그 따스한 돌봄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는 것이 마치 엄마의 돌봄 같다라는 느낌. 몸이 마치 우리 몸의 최전방에 있으면서 우리를 가장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보호하고 있고 원초적인 자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소홀히 여긴 존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몸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 또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이 그것에 조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사랑합시다라고 외쳐야 되나요? 외칠까요? 외칠까요? 예. 외쳐볼까요? 예. 자, 예, 몸을 사랑합시다. 예.